호모아로소르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심층 해설 영상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현재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미국 금융의 심장부에서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가격의 오르내림 같은 가벼운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이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의 최종 결제망 안으로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 크립토의 완벽한 융합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은 크립토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철저한 규제와 통제라는 좁은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한 자본들만 자신들의 달러 패권 아래로 편입시키고 있죠.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트럼프의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새로 만든 스키니 계좌,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OKX와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을 타고 우리의 현실 결제망을 장악해 들어가는지, 그 완벽하고 치밀한 인프라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중들이 흔히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부터 확실하게 박살내고 가겠습니다. 무허가로 돌아가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미국의 중앙은행망에 직접 연결된다? 여러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야심차게 내어주는 이른바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는 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지갑에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철저한 법적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중앙화거래소, 즉 CEX의 은행 법인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이 직접 연준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길은 아예 닫혀 있어요. 대신 신탁은행이나 특수목적 예금기관 같은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제도 같은 깐깐한 규제들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법인만이 연준의 결제 금고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탈중앙화된 코인들도 현실 세계에서 결제되려면 반드시 이 깐깐한 문지기를 거쳐야만 한다는 뜻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치밀한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2025년 10월에 연준 이사회에서 이 지급결제 전용 계좌에 대한 초기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전격적으로 서명을 해버립니다. 이 명령의 핵심이 뭐였냐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연준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120일 안에 명확한 평가를 끝내라는 아주 강력한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떨어진 지 단 하루 뒤인 5월 20일, 연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랍 속에 있던 페이먼트 어카운트 신설안을 공식화해버립니다. 원래 관료주의의 끝판왕이 연준이잖아요. 그 느릿느릿 시간만 끌던 연준의 등에 대고 행정부가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세팅된 정치적, 규제적 도미노 현상이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페이먼트 어카운트, 이른바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계좌는 기존의 일반 은행들이 쓰던 마스터 계좌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 계좌는 연준의 자격 요건을 통과한 금융기관이 오직 자기 고객들의 결제 대금을 청산하고 정산하는 딱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목적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제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일반 은행들처럼 대출을 해주거나 이자 장사를 하거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굴리는 그런 기능은 아주 철저하게 100%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행과 새로운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 오직 투명한 달러 기반의 디지털 청산 업무만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중간 인프라 계층이 탄생한 겁니다. 이 표를 꽉 채운 화면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마스터 계좌와 지금 2026년에 새로 도입된 스키니 계좌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페드와이어나 페드나우 같은 국가 단위의 실시간 결제망에 직접 접근하는 권한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중간에 다른 은행을 끼고 수수료 떼이면서 결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 은행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은 칼같이 차단됩니다. 당일 신용 안 됩니다. 급할 때 돈 빌려오는 긴급 유동성 할인창
역시 안 됩니다. 심지어 예치금을 넣어놔도 이자를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결정적으로 마감 잔액 한도는 최대 10억 달러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통제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거대한 크립토 자본이 전통은행들의 예금 파일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현상을 막으면서도 시스템 전체에 번질 수 있는 리스크는 완벽하게 묶어둔 겁니다. 아주 교묘하고 철저한 룰 세팅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제약 조건은 바로 시간입니다. 연준은 이 새로운 정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가장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티어 3 기관들의 신규 마스터 계좌 승인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면 보류시켜버렸습니다. 이 티어 3가 누구냐? 바로 연방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핀테크 그리고 크립토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겉으로는 크립토에게 결제망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표준 룰이 완벽하게 확정될 때까지 고위험군 이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일종의 셧다운 지시인 겁니다. 아무런 규제 방어막이 없는 기업들이 연준의 심장부로 이미 진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틀어 막아버리는 국가 권력의 아주 강력한 통제권이 발동된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크라켄의 선례, 그리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중앙화 거래소, 즉 CX의 은행화 진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티어 3는 전부 동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꽉 막힌 동결 조치 속에서도 아주 영리하게 길을 찾아낸 첫 번째 승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크라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크라켄 거래소 본체가 그냥 연준 결제망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2020년 3월에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당당하게 따낸 진짜 주인공은 와이오밍주에서 공식적으로 은행인가를 받아낸 특수목적 예금기관, 바로 크라켄 파이낸셜입니다. 이것이 연준이 원하는 유일한 정답이자 해답입니다. 크립토가 연준이라는 성벽에 닿으려면 반드시 크라켄 파이낸셜처럼 합법적인 은행, 신탁 규제라는 튼튼한 방어복을 껴입어야만 합니다. 아까 봤던 트럼프의 행정명령에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에게 독립적인 승인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던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와이오밍주의 SPDI 은행 모델이 활약할 수 있도록 대로를 뻥 뚫어주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OKX, 그리고 KYB를 기반으로 한 완벽한 분업화 구조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가 얽혀있는 네트워크 스케일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파이코어 팀은 OKX를 통해서 미국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개방했습니다. 화면에 꽉 채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OKX 웹3 지갑 우측 상단의 파일 로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박혀 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웹3 지갑단에서 파이 메인넷의 온체인 연동이 이미 완벽하게 끝났다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기술적 증명입니다. 연방 단위의 까다로운 라이센스를 이미 확보한 OKX US라는 합법적이고 거대한 대문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미국 시장이라는 엄청난 유동성 풀의 한가운데로 직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 내부에 뜬 이 경고 문구 하나가 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모든 전략을 대변해 줍니다. 현재 파이에는 공식 브릿지가 없습니다. 스캠에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브릿지를 추가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의 80% 이상이 어디서 터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에서 터집니다. 파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리스크, 자칫하면 생태계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이 폭탄을 자기들이 직접 떠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아무나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OKX나 크라켄처럼 이미 기업 검증 심사, 즉 KYB를 완벽하게 통과한 외부 전문기관의 모듈만 플러그인 형식으로 꽂아서 쓰겠다는 거죠. 이걸 리스크를 외부로 돌리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정말 소름 돋도록 치밀한 인프라 분리 선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완벽한 삼각편대 모델입니다. 역할을 명확하게 나눈 거죠. 파이 네트워크 내부는 전 세계 유저들의 신원인증인 KYC, 자체 앱 생태계 관리, 그리고 파이DX 운영처럼 철저하게 내부 결속과 가치 창출에만 100% 집중합니다.
반면에 코인을 현실의 달러로 전환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대한 외부 유동성을 끌어오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와 맞닿아야 하는 그 살벌하고 복잡한 금융 규제 영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모두 KYB 검증을 거친 든든한 파트너, 바로 OKX나 크라켄 같은 규제된 거래소들에게 전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내부에서 순수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규제의 철퇴를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외부 지갑 파트너들을 통해 그 가치를 안전하게 현실 세계로 빼내는 것. 이게 바로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생태계 구조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들이 뭐하러 아쉬운 소리 하면서 앞다투어 파이와 손을 잡으려고 할까? 정답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810만 명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연준의 그 혹독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스키니 계좌를 유지하려면요,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확인 KYC 시스템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는 어떨까요? 파이는 자체적인 KAES 엔진을 통해서 이미 1810만 명이라는 1인 1계정이 확실하게 검증된 순수 인간 데이터베이스를 합법적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파이의 이 KAES 시스템을 연동하기만 하면 복잡한 규제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막대한 진성 유저풀을 단숨에 자기네 쪽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준이 요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바로 이 파이의 데이터를 통해서 손쉽게 충족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게임입니다. 자, 이제 보안 영역의 마지막 마침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파이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모바일 하드월렛은 해킹에 취약하다였죠. 하지만 그 논란은 레저 나노 젠5 프로모션 뷰 최상단에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 자산으로 딱 박히면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파이 자산이 드디어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콜드 스토리지 신뢰도를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명백한 팩트 증거입니다.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오프라인 환경, 그리고 피싱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레저의 강력한 하드웨어 보안 기능. 연준이 스키니 계좌를 내어줄 때 가장 현미경처럼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수탁 자산의 절대적인 안정성이거든요. 파이는 레저와의 통합을 통해 연준이 요구하는 그 어마어마한 허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었음을 시장에 증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실물 결제로 이어지는 5단계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머릿속에 이 흐름을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1단계, 여러분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자산을 획득합니다. 2단계, 이 파이 자산을 OKX나 크라켄이 제공하는 안전한 웹3 비수탁 지갑으로 전송하죠. 3단계, 여러분이 스타벅스나 편의점에서 마스터카드를 긁는 바로 그 0.1초의 찰나에 거래소가 뒷단에서 여러분의 파이를 달러로 실시간 수합해줍니다. 4단계, 카드망을 통해 거래 승인이 떨어지고요. 마지막 5단계, 이 모든 대금이 OKX나 크라켄 은행법인이 가지고 있는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타고 중간 수수료 없이 즉각적으로 정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디지털 실물 결제의 완벽한 레일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드린 이 팩트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크라켄이 과감하게 선두 테이프를 끊었고 지금 OKX가 무서운 속도로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들은 이제 단순한 코인 투기장을 넘어서서 연준의 달러 결제망에 직접 꽂히는 진짜 은행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을 보세요. 혼자서 모든 걸 독식하려다 규제의 칼날을 맞는 대신 181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인간 유저 데이터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무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거인들을 자기 생태계의 결제 하청 업체로 끌어들이는 정말 소름 돋게 영리한 전략을 택한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어떤 규제된 거래소가 연준의 이 최종 결제 계좌를 완벽하게 선점해서 파이가 몰고 올 이 거대한 유동성의 쓰나미를 집어삼키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교체기를 바로 이 2026년에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전해드린 해설 호모 아로소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